진중권 교수, 학위 논문 표절 논쟁. 진중권 교수가 과거 전임 교수로 복무했던 동양대학교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디어워치가 동양대 측에 진 교수의 석사 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인터넷 매체는 동양대학교 교무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귀 학교의 교수로 재신임된 진중권 교수의 유일한 학위 논문인 석사 논문 유리 로트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가 학위 논문으로서의 기준 미달 및 전면 표절 문제가 본지 탐사보도로서 발견돼 일찍이 10여 년 전부터 공론화되고 시사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며 이에 관련 사항을 제보하오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 과거 진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진 교수의 반박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때 종종 나오는 해명들이 있다. 앞서 한 번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했다. 피표절 문헌을 재구성하거나 그것을 토대로 썼다는 등 포괄적으로 표기했다는 주장들이다. 2013년 6월 미디어워치가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서울대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유리 로트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에 대해 정확한 인용 표기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다. 진중권 논문의 다른 부분 25쪽을 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분명 각주 6번의 유리 로트만의 저서에 대한 출처 표시, 인용 보호를 하였다. 이를 보면 진중권에게도 분명 출처 표시, 인용 보호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왜 68쪽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출처 표시, 인용 보호를 하지 않았을까? 인용 처리 없이 그대로 옮길 것이면 논문 서두에서 자신의 논문은 해설이 아니라 그냥 번역을 한 것이라고 밝혔어야 하지 않았을까? 인용 보호, 출처 표시의 일관성도 표절의 고의성 여부를 살피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예 없으면 무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했다 안 했다 한다면 태만이나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진중권 논문 64쪽에서도 이 같은 표절 양상은 계속된다. 이에 대해 처음에는 진중권은 소송 운운하며 화를 냈다. 형사는 내가 꺼리는 편이고 민사로 이럴 걸 생각입니다. 한번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줬으면 고마워해야지.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아니, 권력으로 알아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로만 가지만 또다시 정치적 동기에서 남의 논문 뒤지는 거 계속할 경우 형사도 넣을 겁니다. 도대체 논문 한번 써본 적 없는 자들이 석박사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덤벼드니 제 정신인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진중권은 자신의 학위 논문은 원문을 재구성하는 리뷰 논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은 논문에서 출처를 밝혔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논문의 목적 자체가 로트만 사상의 재구성이고 이 목차를 원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출처가 어느 부분인지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했고 3. 논문 여기저기에 로트만은 혹은 로트만에 따르면 등 반복적으로 밝혔고 이런 겁니다. 가령 68피를 시비 거는데 그 부분이 로트만의 원문을 재구성한 것임은 누구나 알죠. 그런데 거기 로트만 이름 안 들었다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근데 67피 보면 로트만은 크게 세 가지 수준을 거론하고 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68피 내용은 67피에서 로트만이 언급했다고 말한 세 가지 수준 중에서 세 번째 수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68피만 딱 잘라가지고 간접 인용인데 출처 표시 없다고 징징대는 겁니다. 애들 수준이 이래요. 근데 이런 거 반박할 가치나 있나요? 이러한 진중권의 반박에 대해 미디어워치 측은 재구성을 빙자한 표절이라고 아래와 같이 재반박하였다. 진중권은 원문을 재구성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번역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뒤져보니 진중권 논문 64쪽에도 한 문단을 인용 처리 없이 로트만 원서 그대로 번역해 놓은 부분이 발견됐다. 진중권이 정말 원서를 보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진중권은 문장 순서를 바꿔서 번역을 해서 자기 것처럼 해놓으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64쪽뿐만 아니라 논문의 다른 부분도 다 이런 식인 것 같다. 진중권이 무슨 재구성이니
메타적 수준의 코멘트니 하는 현란한 용어로 표절을 정당화한다면 계속해서 표절을 더 찾아서 공개할 수밖에 없다. 진중권은 유리 로트만의 문장을 대충 비슷하게 표절한 것도 아니고 재구성을 빙자한 번역 복사를 했다. 그냥 어순이나 바꿔주면 번역이 아니고 재구성인 건가? 진중권 논문 66쪽에서도 이런 표절 양상은 계속된다. 미디어워치 측은 그 외에도 진중권의 논문 여러 곳에서 표절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워치 측은 진중권의 논문 29, 35, 36, 39, 40, 46, 47쪽 등에서 유리 로트만의 예술 텍스트의 구조가 동일한 문장을 지적한다. 그리고 미디어워치 측은 진중권이 베끼다 보니 로트만이 인용한 1차 문헌을 지워버리는 큰 실수들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통상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절이라 하면 자기가 실제로 참고한 2차 출처 독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개괄서나 번역서인 경우다는 삭제하고 출처 표시로 1차 출처 독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원서나 고문헌인 경우다만 노출시키는 꼼수형 표절이다. 헌데 진중권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유리 로트만이 예술 텍스트의 구조에서 분명히 일일이 언급해준 1차 출처를 자기 논문에서 삭제시켰다. 유리 로트만의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1차 출처. 저자의 아이디어를 유리 로트만의 아이디어로 둔갑시키면서 멀쩡한 유리 로트만을 마치 표절자인 듯 만들어버린 셈이다. 진중권 논문 23쪽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역시 정상적인 인용 처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기서 앞에 두 문장은 유리 로트만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뼈찌고르스키라는 학자의 주장으로 유리 로트만이 예술 텍스트의 구조에서 인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이런 경우 직접 인용 안에다가 또다시 내부 인용 표시로서의 외따옴표 표시를 해줘야 하고 각주에서도 따로 출처 표시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진중권은 저 인용구 뒤에 빠찌고르스키는 빼버리고 유리 로트만만 언급을 하고 있다. 유리 로트만을 빠찌고르스키에 대한 표절자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진중권이 로트만의 글 이외에도 다른 문헌을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두 문장이 미학사전의 구조기호적 미학 항목의 두 문장과 일치한다. 물론 진중권 논문 7쪽에는 미학사전에 대한 출처 표시도 없고 미학사전에서 가져온 문장과 관련 인용 보호도 없다. 그리고 진중권이 말한 대로 정확한 출처 표기와 인용을 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미디어워치 측에 따르면 진중권의 표절로 인해 후학들이 로트만의 글을 진중권의 글로 오인하여 진중권을 인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문호성의 1999년도 박사논문백석 이용학 시의 텍스트성 연구과 2005년도 학술지 논문 이용학 시의 텍스트성에서 유리 로트만의 문장, 아이디어가 진중권 교수의 그것으로 잘못 인용된 부분이다. 위에서 시 텍스트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수록 예술적 의미가 깊어지고 생명력도 길어진다는 서술은 원래 1970년도에 발표된 유리 로트만의 문장이자 아이디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성은 이 문장과 아이디어에 대해 모두 진중권으로 출처 표시를 했다. 애초 진중권 교수가 1992년 논문에서 위 문장, 아이디어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학인 문호성은 해당 서술을 진중권 교수의 문장, 아이디어로 오인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아래는 어건주의 2004년도 노어논문학회 학예 정기논문 발표회에 발표한 논문 로트만의 구조시학과 언어학적 분석 방법과 같은 학술지인 언어와 언어학에 발표한 동명의 논문에서 유리 로트만의 문장, 아이디어가 진중권 교수의 문장 아이디어로 둔갑된 부분이다. 유재천 어건주 김소정이 동유럽 발칸학에 발표한 공동논문 로트만 구조시학의 국내 수용 분석에서도 역시 유리 로트만의 문장, 아이디어가 진중권 교수의 문장, 아이디어로 둔갑됐다. 시에서 음성적 반복과 관련된 위 내용은 모두 1970년도에 발표된 유리 로트만의 예술 텍스트의 구조 원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천 어건주 김소정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진중권으로 달았다.
자신들이 참고한 진중권 교수의 1992년도 논문에서 출처 표시가 없으니 이를 진중권 교수의 문장, 아이디어로 오인한 것이다. 유재천 어건죽임 소정의 경우는 잘못된 출처 표시로서의 인용 오류도 문제이지만 진중권 교수의 번역 문장을 인용 보호 없이 그대로 옮겼다는 점에서 역시 표절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진중권은 여전히 재구성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발한다. 리뷰 대상의 사상을 재구성한 부분을 들어 표절이라 주장한 거죠. 재구성한 내용은 당연히 전체가 로트만 사상의 재구성입니다. 당연히 그게 누구거라고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자일 경우에는 직접 인용을 했고 바로 출처를 밝혀두었습니다. 원전이 아닌 다른 텍스트에서 인용한 부분은 간접이든 직접이든 모두 출처를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진중권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건에 대해 조사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2006년 이전 논문이기 때문이란다. 그 후 미디어워치는 2013년 9월경 에스토니아 소재 탈린 대학교 교수인 미하일 로트만 유리 로트만의 장남에게 진중권의 표절 의혹을 제보하였다. 그런데 미하일 로트만은 답장에서 표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 역학을 고려하여 표절 사건 해결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미디어 측은 로트만 측과 연락한 진중권 및 관련 교수가 이 표절 문제를 정치화시킨 것으로 추측했다. 위 사건은 위와 같이 끝나고 말았다. 표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나 결론도 없었다. 진중권의 표절 의혹 사건은 조국의 경우처럼 정치화되었다. 표절 혐의를 받는 당사자 측은 미디어워치 측의 표절 문제 제기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한다. 그런데 미디어워치 측과 진중권 측의 표절 논쟁에서 누가 옳은가? 진중권의 주장대로 리뷰 논문의 재구성 시 포괄적 출처 표기를 했으면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어도 무방한가? 아니면 미디어워치 측의 주장대로 2차 문헌인 번역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2차 문헌 인용 표기를 해야 하는가? 아래는 모두 진중권의 논문 표절 내용에 해당되는 표절 판단 기준들이다. 포괄적, 부분적 출처 표시, 2차 저작물 재인용 표기, 누락, 말 바꾸기 등 정확한 출처 표시가 아닌 모든 부적절한 출처 표기는 표절이다. 좋은 연구 실천하기 - 연구윤리 사례집 2011, 98, 99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이나 논문의 처음 또는 제목 등에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나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한 경우, 다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 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라 2차적 저작물의 표절로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하거나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마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말 바꿔 쓰기와 인용 보호를 표시했지만 대부분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 바 인용 보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인용 보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인용 후 표절의 경우, 그리고 진중권은 원전이 아닌 다른 텍스트에서 인용한 부분은 간접이든 직접이든 모두 출처를 밝혔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두 밝힌 것은 아니다. 포괄적 출처 표시처럼 정확한 출처 표시가 아닌 부적절한 출처 표기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인용 표기와 말 바꿔 쓰기도 표절이다.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는 윤리 규정에서 간접 인용 시 출처가 없는 경우, 또 논문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사용해도 출처 표시가 없는 경우도 모두 표절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포괄적 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진중권 교수의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포괄적 출처 표시가 표절이란 취지로 판시하였다.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 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5170 판결. 포괄적 인용을 피하려면 부득이 개별적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일이 인용을 하다 보면 자신의 글보다는 타인의 글들이 너무 많은 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락 없이 개별적 인용을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표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